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05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열화의 성원에 힘입어서 VS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두 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아니요, 저 조소연 선생님 좀 불러와 주세요. 그분한테 좀 이거 하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게 성원이 맞습니까? 네, 성원은 여러분의 맞더라고요. 성원입니까? 네. 이 두 가지 호불호가 사실 갈려요. 어떤 분들은 좀 괜찮다, 너무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 이런 거 왜 하냐, 이건 되게 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두 분 싸우는 게 재밌어서. 이게 VS를 해놓으면 네. 어쨌든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기가 선택한 걸 옹호해야 되는 멘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편 네. 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언짢아질 수도 있어요. 언짢아질 그러니까 수 우리를 있어요. 맞아요. 불구덩이에 던져놓은 거야 사실은. 그쵸. 네. 우리는 사실 좋을 거 없어요. 그래서 나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두 분 불구덩이에 아니 그리고 들어가세요. 심지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맞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 근데 근데 오늘 그나마도 저는 그래도 여태까지 이거 잘 걸려서 맞아요. 저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카드를 뽑았었는데 장희연님이 아주 연기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본심이 아닌 얘기를 네. 막 가공해서 제가 목소리 커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아니 되는지. 근데 원래 좋아져요, 좋아져요. 저런 저 뭐가 좋아져요? 신뢰성이 깎인다. 장지현 의원이 저 위선자적인 저런 걸 잘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두 장지현의 분 위선 연기. 오늘 주제를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두 분이 본인의 마음처럼 얘기하실 수도 있고 정말 아닌데 얘기해야 될 주제들도 있거든요. 오늘 진짜 오늘 진짜 하기 싫은 한번. 주제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네, 어떻게 기대를 이런 주제는 해보세요. 와 진짜 이거 주제 누가 정했습니까? 뭐 어디서 정할게요? 주제 락사커. 댓글라시코에서 댓글 나시고요. 네. 댓글 한의원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된 건 아니죠? 제가 이런 거 생각할 정도로 머리 좋지가 않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두 가지 주제 오늘도 할 텐데 첫 번째 빨리 하도록 할게요. 짜잔, 그냥 드리겠습니다. 섞으세요. 나 어차피 저쪽 갈래. 알았어. 자, 하나, 둘, 아 둘, 긴장되네. 이거. 셋. 이거 만족해하는 얼굴이네. 사비 아, 에르난데스 미치겠다 대 진짜. 이니에스타입니다. 아, 과연 누가 더 바르셀로나의 전성기에 공헌을 했느냐를 두 표정 분이 보세요 표정. 싸우시게 될 텐데 지금 벌써 한유현님은 오늘도 제가 준비하셨어요. 약간 유리해요. 어. 약간 유리합니다. 제가 왜 약간 유리하냐? 이쪽이 주장할 게 조금 더 그쵸, 거리들이 많죠. 더 거리가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자, 요한 크루이프 이후 시작된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축구, 바르셀로나 풋볼 이거에 이 축구를 가능케 하고 이 축구 하면은 떠오르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상징적으로 딱 한 명만 얘기해봐라. 그 답은 메시가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티키타카의 선봉자. 아니 뭐 선봉장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바르셀로나 축구로 뭐 복제 인간을 만든다 그랬을 때 바르셀로나 축구라는 생물학적인 그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으로 딱 뭐 인조인간 안드로이드를 하나 딱 만든다고 할 때 그럴 때 나오는 결과물 사람은 누가 될 거냐? 그건 메시도 아니고 이니에스타도 아니고 다니 알베스도 아니고 이 사람이죠. 사비입니다. 거꾸로 이 사람이에요. 아니,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니 컨트롤 타워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이제 토탈 풋볼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토탈 풋볼 이제 패러다임이 뭐 등장해서 더 세련화를 거치고 이제 완성이 되고 집대성이 됐다고 했을 때 타고난 토탈 풋볼러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답은 요한 크루이프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풋볼 그 자체 그 사람 이퀄 토탈 풋볼. 바르셀로나 축구 이퀄 사비 에르난데스. 네 맞아요. 하지만 전 이니에스타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 꼭 이니에스타죠. 이거 네. 한번 해주세요. 한현이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바르셀로나 크루이프즘의 어떻게 보면 계승 완벽한 모습을 갖췄던 게 뭐 레이카르트 시절을 또 잘 하긴 뭐 했던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펩 과르디올라 시절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또 바르셀로나 축구의 한 단계 또 진보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 과정을 이제 샤비 에르난데스가 중심을 잡고 간 건 맞아요. 이니에스타가 아니고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한현님도 잘 말씀해 주셨죠. 근데 저는 이제 이니에스타예요. 네. 이거 네.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비유를 하나 그러면 드릴게요. 한현님이 계시니까
한효님이 바둑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바둑을 못 둬요. 오목을 좋아해요. 네. 근데 바둑과 오목으로 비유를 하면 샤비는 바둑의 고수고, 네, 바둑의 고수 같은 축구를 하는 거고요. 이니에스타는 오목의 고수 같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오, 그게 저걸로 이니에스타 선수를 지지한다고요 지금? 그게 이제 이니에스타 무슨 얘기냐? 선수를 엄청나게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그 특징이에요. 바둑과 오목의 뭐 그런 네. 무게감 이런 걸 떠나서 그만큼 이 차비 같은 경우는 축구가 일종의 바르셀로나 축구가 사실 더 그렇죠. 점유율을 바탕으로 땅 따먹기를 해서 네. 네. 계속 상대방은 계속 뒤로 땅 따먹기를 하는 과정에 밀려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계속 차비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단수 치고 뭐 하고 뭐 바둑으로 치면은. 네. 그래서 중간에 이 다른 팀이 반공을 할 틈을 잘 안 주고요. 네. 앞에 1차 빌드업부터 관여를 해서 중앙 2선 라인의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 패스 영역까지 완벽한 움직임과 완벽한 기술적인 컨트롤 능력과 뭐 팬들 아시다시피 뭐 완벽한 패스 능력과 거의 뭐 90%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패스 마스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둑이 이제 계속 집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땅 따먹기를 하는 축에 계속 샤비는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움직여주는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펩 감독의 축구도 완벽한 진화를 했고. 네. 이니에스타는 근데 이니에스타는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요. 엔터테인먼트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바둑은 솔직히 하는 사람만 막 이렇게 바둑 채널 열심히 보고 막 좋아하는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즐기는 학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목이죠. 저 좀 많이 했어요. 수업들 그렇잖아요. 책에 이렇게 해놓고서 친구랑 이거. 연습장에다가 칠하면서도 하고. 이니에스타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저도 역대 최고의 베스트 11 선수 거기에 샤비도 넣을 수 있어요. 그만큼 샤비는 위대한 선수예요. 네, 중앙 미드필더로서. 그러니까 축구적인 요소로 볼 때는 샤비의 축구는 항상 무슨 예를 들면은 약간 중간에 옆에서 막 사람들이 청소하는데 로봇 청소기 하나가 이러고 막 다니는 것 같은. 약간 좀 지루해. 보는 게. 왜? 그 대신 컴퓨터 로봇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긴 하는데 보는 거 재미는 한 시즌 지루해. 오늘의 포인트는 감성이네요. 나의 선택은 그쵸? 감성이다. 네. 감성이 아니야. 없다? 이니에스타도 다 샤비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충분히 98% 이상, 97% 이상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니에스타는 거기에 뭐 팬들 아시다시피 3미들의 역할도 하지만 윙포드 역할도 하면서 특유의 바르셀로나의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 진짜 그런 반대발 윙어들 네. 뭐 그런 또는 공격 성향의 윙포드 뭐 앙리가 됐던 뭐 호나우지뉴가 됐던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의 점유를 해서 숫자 확보를 하는 그런 바르셀로나 축구의 전형적인 윙포드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역할에서 드리블 돌파, 순간적인 파괴력, 또 뒤로 빠져서 그런 위통수를 줄 수 있는 천재성 이런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샤비는 근데 이니에스타가 할 수 있는 거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드리블은 이니에스타 선수가 아이, 뭐 한결 우위에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니에스타는 뭐 오른쪽 윙을 보냐 왼쪽 윙을 보나 뭐 윙어 맡겨놔도 다 할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 샤비 위치에 놔도 다 할 수 있고 근데 샤비는 사실은 윙어를 보게 하면 이건 조금 아니거든요. 많이 파괴적인 돌파를 하거나 거기서도 물론 뭐 패스나 크로스를 잘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니에스타는 사실은 샤비가 못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뒤에서 샤비의 어떤 조율 그런 것도 사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샤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선수는 다 할 수 있어. 거기에 공격적으로 포진이 되거나 역할 수행할 때는 또 그런 파괴력 있는 도움 역할을 또 할 수 있어요. 본인 돌파를 한다든지 주고 움직여주면서 순간적으로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이니에스타는 재미적인 관점, 축구 팬이 볼 때 재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그 오목 고수처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바둑은 좀 약간 이렇게 좀 긴 시간 뭐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영역이라면 이니에스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이고. 그렇기 다 했어. 때문에- 다 했니? 예? 다 했니? 그렇기 아니, 근데 때문에 주제가 있어요. 네. 누가 더 바르셀로나의 전성기에 공헌했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주제예요? 둘 다 더 누가 비교하는 게 더 아니고? 최고냐가 아니고 누가 더
바르셀로나의 전성. 아니 뭐 공헌이고 뭐 최고고 간에 저도 그럼 이제 한마디 할게요. 일단 장 의원님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신다면은 이니에스타보다는 저 메시를 데려오세요. 메시가 더 엔터테인먼트를 주잖아요. 예. 일단 그 말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예전에 라리가 할 때 한창 이제 바르셀로나 전성기 때도 있었는데 이니에스타 선수가 플레이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메시 다음 가는 드리블러다. 그럼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드리블 천재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뭐 미넨, 뭐 네. 레알 이런 데도 있고 뭐 다른 많은 클럽들의 드리블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저는 이니에스타 선수 최절정기 때 정말 제가 양심 걸고 그 얘기했거든요. 메시 다음 가는 드리블러 누구냐? 같은 팀에 있는 선수입니다. 이니에스타입니다. 드리블을 얼마나 잘하면 제가 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니에스타 선수가 일단 드리블에 있어서는 뭐 사비 선수가 이니에스타에 필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 의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니에스타가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야.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근데 넌 딱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예요. 장현님한테 저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장기현 의원님. 뭐냐면 보급형 이니에스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이제 보급형 그 해당하는 선수들에게는 보급형.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그 이니에스타와 좀 비슷한데 어쨌든 이니에스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선수들을 이제 보급형 이니에스타 아니면 뭐 보급형 누구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급형 이니에스타들은 스페인 땅에도 몇 명 있었어요. 실제로 다비드 실바 지금은 뭐 맨체스터에 있지만 산티 카솔라 갔다가 다시 스페인 왔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패스하는 거 좀 이타적인 거 약간 좀 잘 가르쳤으면 이스코 선수도 그런 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니에스타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 실바, 카솔라, 이스코보다도 위에 설 수 있는 더 대단한데 그 대신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카솔라가 있었다면 바르셀로나에 실바가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니에스타만큼은 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얼추는 보급형들이 그 자리를 메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급형 사비, 보급형 차비는 저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비는 유니크한 선수예요. 특별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따지면 이니에스타 선수에게 딸리지만 이 선수가 정말 잘하는 그 분야 하나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다. 다른 선수들이. 네. 예. 유니크한 선수다. 왜 보급형 이니에스타들은 여러 명 있지만 보급형 차비라는 말은 없는가라는 거를 한번 깨우치실 필요가 있다. 사비는 대체 불가다라고 지금 반격을 해오셨어요. 대체 불가죠. 맞아요. 대체 불가인데 이게 사실은 차비와 이니에스타를 놓고 보는 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팬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가부장적인 그런 관점의 부부 엄마 아빠를 보면은 엄마는 이제 물론 이제 직장을 가진 엄마들을 요즘 많고 가사 일도 다 나눠서 하고 뭐 이런 시대지만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이제 살림을 많이 하잖아요. 차비는 이제 집의 전체적인 살림 또 지원, 서포팅 이런 걸 하는 엄마죠. 이니에스타는 집에서 뭐 엄마 와서 퇴근해 갖고 엄마 일도 좀 도와줘요. 네. 아빠예요, 아빠. 아빠인데 막 도와주고 하는데 또 나가서 엄마가 돈 벌어오라 그러니까 나가서 돈도 또 벌어오라 그러면 또 벌어와요. 그런 역할을 뭐 직접적으로 골을 넣고 이런 걸 떠나서 거기 공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뭐 그런 부분에 골도 있어서 시즌별 보면 엄마가 더 많이 넣었을 때가 총 득점을 보면 아, 거의 그래요. 사비가 그러니까 얘기를 그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슈퍼 엄마지 사실 차비는. 어? 그 메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종교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그런 집이 뭐 기독교 집안이다. 그러면은 끝까지 나왔어 이제. 메시는 하나님인 거죠? 거기에 엄마 아빠 하나님. 아 우리 신. 네? 이건 뭐 종교를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유니까 거기서 저는 아빠가 좋아요. 예, 아빠가 좋아. 거기서 엄마 아빠 누가 좋아요? 아빠요.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 어, 내가 확실하게 이니에스타를 좀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니에스타 선수에 대한 재밌어졌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유리한 지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제가 차비를 이니에스타를 하고 했어. 싶어서 차비라면 내가 엄청난 얘기를 이니에스타 선수한테 미안해서 그래 지금.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연구를 좀 봤어요. 사비랑 이니에스타를 좀 조사를 해보다가 연구를 읽었는데 사비랑 이니에스타가 지능 중에 어떤 게 좀 발달되어 있냐 이런 걸 봤더니 직관력,
그러니까 빠른 판단력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 이 경기를 시청하고서 20명 중에서 16명의 그 움직임을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동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를 누가요? 연구 결과 어떤 연구 결과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니, 확인해 그러니까 둘 보시고요. 중에 어떤 선수? 사비가. 사비죠. 네. 그리고 이니에스타는 창의력 테스트에서 상위 1%에 올랐대요. 그러니까 사비는 직관력이 좀 높다면 이니에스타는 창의력 그렇죠. 이쪽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같아요. 부분에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축구라는 게 음. 일단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를 받을 때 움직임들 그런 부분들을 매우 강조를 하고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아예 기본이 됐지만 네, 빌드업 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샤비가 일단 패스를 받으면서 시야를 미리 확보를 하고 내가 어느 위치로 가서 움직여서 받아야 되는지 거기서 어떠한 영역에서 패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미리 다 판단하는 중간 역할이라면 앞쪽으로 나갔을 때 차비는 제가 볼 땐 물론 원터치나 투터치 상황이 됐을 때 판단은 그 뒤의 상황에선 차비가 매우 빠릅니다. 직관적으로? 미리 해서 원터치로 슬쩍 조율을 하면서 플레이를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도 있지만 뭐 약간 투터치 정도의 드리블로 해서 그 다음에 패스 전진 패스로 나가는 그런 길도 보거든요. 미리 어떤 그런 부분은 차비는 그 위치에 갔을 때는 약간 머뭇거리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수루 패스든 간에 뭘 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파는소드까지 가서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니에스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빠른 창의적으로. 타이밍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는 그런 부분이 좋고 또는 주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에서 뭔가 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니에스타가 공격적으로 더 높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야, 다음 거 그러니까- 하자. 그래서 아, 나 이거 진짜 안 해. 말씀해 보세요. 두 분의 마음속은 누구입니까? 아, 마음속이요? 네. 제 마음속 솔직한 심경은 둘은 전 이퀄. 이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니에스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다. 그러니까. 장현님은 쌉이죠. 저는 사실은 이퀄이에요. 차비 에르난데스를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과 관련되지 않은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제일 좋은 세계에서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에요. 차비는. 득점 능력도 다 있고 근데 욕심내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팀 플레이어고요. 이니에스타도 다 그렇지만 제가 두 선수를 굳이 놓으나 그러면 저는 차비예요. 예. 차비. 근데 두 선수를 아니 굳이- 그런데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이니에스타 선수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렇죠. 임팩트가 있죠. 골을 터뜨려요. 그럼요. 차비 선수는 물론 중요한 순간에 어시스트는 좀 많이 했던 경기들이 또 다 기록돼 있지만 이니에스타 선수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직접 그러니까 평균 골수가 설사 이니에스타가 적다 하더라도 중요한 순간의 해결사로는 이니에스타 선수가 나선 적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과르디올라도 선수였을 때 그때 정말 그 유스에 있던 차비 이니에스타 선수들을 보면서 과르디올라 씨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차비한테 딱 그랬대요. 야, 너 때문에 이제 내가 은퇴할 거야 이제. 네가 날 밀어낼 테니까 이제 나는 너 때문에 은퇴하게 돼 있어. 과르디올라가 그랬는데 이니에스타를 딱 보고서 야, 차비야, 쟤가 우리 둘 다 은퇴시킬 것 같대. 같아. 맞아요. 그랬대요. 그 실화예요 이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뭘 보고 이니에스타 선수를 그렇게 나와 차비를 다 은퇴시켜 버릴 아이라고 생각했는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니에스타 선수가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재능이 정말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펩 감독이요. 사실은 이니에스타를 매우 고마워해하는 사람이에요. 펩 감독이 바르셀로나 감독 맡았을 때, 네, 처음에 네. 맡았을 때 저 한두 경기 그때 상황이 좋지 않게 시작을 사실 커리어에서 했었거든요. 바르셀로나 처음 지휘봉 잡았을 때 좋지 않을 때 이니에스타가 갑자기 당신 축구는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했기 때문에 펩이 그거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받고 있고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니에스타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죠. 물론 한현님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이니에스타에 대한 재능을 뭐 보긴 봤지만 저는 오히려 차비가 조금 이제 조율하는 툭툭툭툭툭 조율하고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던 바르셀로나 그 후반 막판부 시절 말고 그 예전 2000대 초반 막 이럴 때 보면 나 이 선수는 다 할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는 차비는 공격도 되게 잘했고요. 공격 나가도 공격형 미드필더로만 아예 써도 난 될 정도로 공격에서의 재능도 매우 뛰어났고 킥도 물론 뭐 좋았고 프리킥이든 뭐 슈팅 거기서의 센스 이 선수는 진짜 제가 보면 완벽한 선수였어요. 차비는 그래서 원래 저는 이런 거 논하는 거 자체에 있어서 저는 원래 차비는 아예 열애로 놓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주제를 보고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차비를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나? 플레이스 다음 거 하자. 예? 다음 거 하자.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주제 이거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아닐 수도 있어. 이건 주제를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0304 무패 우승의 아스널이고요. 0405 리그 최소 실점의 첼시입니다. 자, 과연 이 두 분한테 어떤 카드가 돌아가게 될지. 근데 그 둘이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둘 중에 뭐가 더 하기 힘들었냐? 더 위대한 게 더 네, 뭐냐죠? 위대하냐? 어느 팀이 네, 어느 더 팀이 세냐 위대하냐예요? 네, 위대한가? 더 굉장히 할 수 없는 업적을 달성했는가거든요. 아 잠깐, 두 분이 같이 하나, 둘, 셋. 첼시 대 아스널. 어떤 게 더 위대한가? 자, 누구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하시죠. 한의원님부터 하세요. 해보세요. 왜냐면 한현님이 자, 아까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0405 첼시 38경기에 15골만 허용했어요. 네, 맞아요. 15실점. 계산해봤는데 경기당 0.395 실점입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대단하죠? 네. 요 다음으로 실점이 적었던 프리미어리그 팀이 98-99 시즌에 준우승을 차지한 아스날이었어요. 우승은 못했는데 몇 골이었나요? 몇 경기? 이때 17골 실점에서 0.447골 실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22골 실점한 팀이 3팀 있어요. 07-08 유럽 챔피언 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22골 실점이고 첼시가 04-05 바로 다음 시즌에 네. 05-06 시즌에 또 22골 실점하면서 우승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설적인 준우승팀 있잖아요. 18-19 시즌 리버풀 1패로 준우승한 네. 그 팀이 실점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21실점밖에 안 해서 0.579. 그래서 맨유 07-08, 05-06 첼시 18-19 시즌 리버풀 이 세 팀이 22골 실점한 것이 공동 3위에 해당돼요. 지금 15실점 다음이 이제 아스날 98-99 17실점인데 이 팀은 심지어 이제 우승은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2로 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봤을 때 이 위대한 팀이 얼마나 실점을 적게 했는지를 딱 기록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이면 제가 좀 불충분하니까 네. 다른 리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리그에서 15-16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의 대명사 아닙니까 정말? 세계 축구 수비의 대명사 디에고 시메오네, 디에고 고딘 정말 무수히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8경기에 15-16 시즌에 18실점했어요. 네. 요거는 0.474. 그리고 라리가에서 요거 동률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93-94 시즌에 데포르티보 라코루냐, 데포르티보가 똑같이 18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요 데포르티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아틀레티코도 둘 다 우승했던 팀들은 아니에요. 아틀레티코는 요때 리그 3위를 했는데 좀 사실 엄청나게 잘한 3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1위가 바르셀로나인데 91점, 2위가 레알이 90점, 네. 3위가 아틀레티코인데 88점이었어요. 그래서 1위와 딱 3점밖에 차이 안 나는 3위라서 굉장히 잘한 3위고 아틀레티코가 이때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던 팀이죠. 그런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데포르티보도 18골 실점했는데 바르셀로나의 상대전적으로 밀려서 이때 2등한 시즌이에요. 두 팀 모두가 18골로 첼시보다는 실점도 많고 우승도 못했어요. 네. 라리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15-16 시즌에 이 15-16 시즌에 34경기 17실점인데 요거는 17실점이긴 하지만 경기 수가 34이에요. 38이 아니에요. 그래서 0.5실점. 경기당 0.5실점이죠. 그리고 15-16 시즌에 프랑스 리그에서 최소 실점이 또 나왔는데 같은 시즌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38경기 19실점을 했는데 요것도 딱 절반 0.5실점.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로 옵니다. 세리에 A로 오면 15-16 시즌에 유벤투스가 27점 했어요. 요거는 0.526. 그런데 요거에 앞서서 유벤투스가 한 번 더 그 기록이 있는데 11-12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첫 시즌입니다. 요때 이제 우승을 하면서 심지어 무패 우승을 했어요. 요때. 네. 그래서 이 팀은 좀 위대하긴 한데 어쨌든 실점만으로 보면 20실점. 높아요. 첼시보다 높죠. 20이니까.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27점 시즌이 두 번이 있고요. 그리고 15실점을 했던 팀이 있는데 요게 93-94 시즌 전설적인 파비오 카펠로의 밀란입니다. 요 팀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때 요한 크루이프 팀 꺾고 했던 팀인데 이 팀이 리그에서 15실점을 해서 첼시랑 같지만 34경기입니다.
경기가 그래서 낮아요. 이 팀은 0.441. 예, 그래서 이 팀이 실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첼시보다 시즌당 평균 실점이 적은 팀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있긴 있어요. 역사에. 예, 빅리그에서. 제가 지금 그 팀 얘기를 할 텐데 6970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아에서 네. 칼리아리가 이때 우승을 거머쥡니다. 이 우승이 여러분들 신기할 거예요. 칼리아리가 우승을 했어? 요게 칼리아리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우승인데 요때는 칼리아리가 근데 선수가 좋았어요. 루이지 리바라는 전설적인 공격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뭐 안젤로 도멘기니, 피에르루이지 체라, 세르지오 고리 이런 선수들이 당대 70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네. 당시에는 칼리아리가 강했고 칼리아리 출신 선수들 가운데 이탈리아 대표 선수도 많았던 때인데 요때가 칼리아리가 11골 실점했어요. 딱 경기는요? 경기는 30경기. 그런데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0.367골입니다. 그래서 첼시의 0.395보다도 요때가 낮네요. 실점이 적습니다. 제가 빅리그에서 찾은 첼시보다 실점이 적은 유일한 사례가 6970의 칼리아리인데 아스날 했으면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요거를 이제 저 좀 다르게 쓰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바로. 아유 정순재 아나운서, 정말? 똑똑해요. 저 되게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칼리아리의 요 적은 골 수는 약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뭐냐? 이때가 전술적 패러다임을 우리가 논할 때 6970이면 이탈리아에서는 완전히 그 카테나치오, 이른바 빗장 수비 패러다임이 이탈리아를 지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이탈리아 팀들은 공격 자원이 뛰어난 팀이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수비 지향적이었어요. 네. 카테나치오가 한창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이렇게 적은 골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당시 축구의 그냥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보다 현대적인 팀들은 모두 첼시보다 다 실점이 많았어요. 그 어떤 위대한 팀들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첼시! 뭐 그렇게 구구절 이거 결국은 아니 저는 축구적으로 굉장히 네. 유용한 지식을 의견이 알려드리는 없네요. 거예요. 한의원님이- 아스날하고 비교를 지금 하는 시간 아니에요. 네, 0304 시즌에 주제 문구에 일단 첫 번째로 충실해 보면 네. 야 무패 우승이 더 위대하냐? 최소 실점 우승이 위대하냐? 그러면은 그걸 100명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무패 우승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최소 실점 우승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패 한 우승이죠. 70% 이상은 무패 우승이라고 봐요. 아니요, 네. 진실은 저 여론 찍어서 뭐 그 팩트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그런 우리- 식으로 팩트를 가릴 수는 자, 없어요. 우리 여기 저 카메라 감독님들, 하나피디님, 무패 우승이 더 아니 가치 있어 이분들 보입니까? 그런데 관심 없는 분들. 최소 실점이 관심 있어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무패 우승. 너무 아무도 없어.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최소 실점. 제가 보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첼시 첫 시즌이잖아요. 네, 포르투 챔스 우승시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뭐 어떻게 보면 유행시켰던 전술주기에 입각한 상대팀 분석을 철저히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짜요. 그리고 나서 아주 실리적인 결과 위주의 운영을 해요. 승점을 완전히 확보. 그러려면 이제 수비가 강해야 되죠. 4-3-3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대0 승리도 되게 많았죠. 네. 무실점으로. 무실점 자체 경기도 많았지만 1대0 승리도 많았던 게 첼시예요. 경기를 보는 것 어떻게 재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로벤을 위시한 뭐 더프, 로벤, 조콜 뭐 이렇게 해서 빠른 역습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장면들도 나왔지만 축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이버리 시절 무패 우승의 아스날의 축구는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 무패 우승 이후에 나는 첼시 축구를 하고 싶어. 이런 감독들보다는 나는 무패 우승 아스날 축구를 하고 싶어. 이런 감독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아스날 축구가 당시에 앙리는 거의 최정성기 정점에 올라 있었고 거기에 베테랑 베르캄프나 당시에 전성기는 지났지만 베르캄프는 어쨌든 간에 앙리 같은 그런 정점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 완전 전방위적으로 연계, 뭐 공격 다 그 중심이 돼서 해주고 피레스, 융베리 이런 선수들의 빠른 전환에 있어서의 아주 우아하면서 스피디한 그런 역습 공격. 또 비에이라, 질베르트 실바 이러한 허리 라인 아주 강력했고요. 그리고 특히 첼시는 로만 들어와서 한 시즌, 두 시즌 막 2천억씩 써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챔스 우승 멤버 막 까르발류, 또 페레이라, 폭풍 영입을 했죠 그때. 막 데리고 오고 또 드록바 영입하고 막 하면서 돈을
그 해에도 한 2천억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갖춰놨지만 아스날 벵거 감독은 뭐 신축구장 짓고 있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영입과 어린 선수들의 육성을 잘 배합을 시켜서 사실 그 팀을 다시 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전 시즌 맨유에게 좀 당했지만 유스부터 쫙 애슐리 콜 결국 쫙 최고의 선수 만들어놨고 예? 콜로 투레 같은 선수들 완전히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땅에서 껌값에 영입을 했고 그런 선수들을 이제 딱 그 무패 우승에 축으로 만들어 보려고. 저 지금도 별로 진지하게 안 듣고 있어요. 예. 로렌 같은 선수 딱 포지션 변경 시켜갖고 오른쪽 수비수로 오른쪽 미드필더 보던 그런 선수에서 그 무패 우승 시즌에는 뭐 기타 뭐 레이 팔러나 이런 베테랑들도 교체로도 뭐 조코로도 많이 활약을 했지만 후반기에 뭐 레이에스도 들어오고 그랬던 시즌 아니에요. 했지만 여러모로 두 시즌에 누가 더 위대하냐를 보면 축구 팬들은 아마 그래도 아스날 축구가 좀 더 보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우아함과 어떤 역동성과 뭐 어떤 기록적인 부분과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왜 첼시 팬을 하세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스날 첼시 축구를 누가 하고 싶어 하냐 뭐 나는 이런 이거 그런 솔직히 소리까지. 예. 진짜 첼시 웃기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어.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그 해에 챔스에서 아스널이 첼시 때문에 탈락했잖아요. 졌잖아요. 그게 이제 한효님이 중계하셨어요 그 경기는. 제가 그 경기를 할 때 그렇게 기분 부탁했어요. 좋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첼시의 그 한 골 정말 그 두 팀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게 들어갈 때 제가 나름 그래도 샤우팅을 열심히 했어요. 분이 형이 어떻게 샤우팅을 했냐면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자료에 뭐라 했냐면 있었겠다. 역전골을 넣을 때 딱 주고받고 들어가면서 웨인 브리지 이것도 아니고 브리지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6경기 웃겨. 연속이었네요. 7경기 연속 첼시가 아스날을 못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스날은 그 경기 후유증이 엄청 컸잖아요. 무패 우승을 FA컵도 계속하고 날아가고 다 날아가죠. 날아갔어요. 그때 3일 사이에 근데 3일 간격으로. 저는 사실은 아스날이 와 진짜 이건 이번엔 무패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팀이다라는 느낀 게 정신적인 후유증이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그때 역전패를 당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런데 그 다음 라운드 바로 이어진 경기가 되게 중요했던 리버풀전이에요. 그 이제 경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자꾸 저 무너지고 그러잖아. 그 경기가 앙리가 헤트트릭 한 경기잖아요. 리버풀 4대2로 역전승한 경기예요. 리버풀한테. 그 경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그 당시에 팀으로서의 어떤 응집력, 신구조화도 잘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위기 때 극복을 하려는 한 번 실수가 있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때. 정신력까지 예, 무장을 했다. 그런 것까지도 완벽히 하모니가 이루어졌던 아주 최고의 팀이었고요. 네. 지금 얘기가 이제 그 전 시즌, 그 다음 그쵸. 시즌 두 시즌 연이어진 거예요. 0304 시즌도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시절인데 조세 무리뉴 그 전 시즌 그때도 이미 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0405 무리뉴 감독 처음 와서 성공은 라니에리 감독 멤버에 상당히 힘입은 바 있고 뭐 별거 아니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쵸. 몇 번 쓰러지는 거야? 일단 저 뭐 무리뉴 감독이 와서 나는 스페셜 원이다. 그래서 스페셜하게 영입해 줬잖아요. 네, 스페셜하게 진짜 뭐 별의별 선수한테도 돈 많이 들였어요. 뭐 야로식 이런 선수, 티아고 돈 많이 주고 티아고한테도 돈 많이 줬어요. 뭐 이러고 지리 야로식 선수 죄송합니다. 별의별 선수. 아니 야로식 좋은 선수예요. 옵션으로 잘 써먹었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나 좀 해도 돼? 나는 간단한 요지만 얘기할게. 뭐냐면 지금 제가 첼시가의 15실점이 이게 전체 리그들 다 따져봐도 이게 상당히 좋은 기록이다라고 제가 네, 맞아요. 근거를 댔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스날의 무패 우승 위대합니다. 물론 훌륭한데 그렇다고 무패 우승이 뭐 유럽 축구 클럽 역사에 없냐? 꽤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요한 팀들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1952년에 헝가리의 혼베드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왜 언급을 해야 되냐면 당시에 헝가리 국가대표팀이 A매치 32경기 연속 무패에 달리던 그야말로 지구 우주 최강의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 최강 헝가리에 또 주력 멤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던 팀이 혼베드였는데 이 혼베드가 52년 헝가리 축구 시즌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7273 시즌에는 포르투갈에서 에우제비우 선수가 그때 리그 40골을 터뜨리면서 벤피카가 무려
28승 2무. 와, 이 무패 우승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28승 2무에 101골 넣고 에우제비우가 그중에 40골 넣고 우승시킨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86년부터 89년까지 이거는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결부돼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그 당시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던 루마니아의 스테아우와 부쿠레슈티가 네. 무려 리그 10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3시즌 진짜요? 연속 무패 우승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게? 86, 87 시즌, 87, 88 시즌, 88, 89 시즌을 다 무패 우승했어요. 와. 어쨌든 요거는 이제 독재자의 후원을 어. 힘에 없긴 한 건데 어쨌든 그 팀의 멤버들을 보면 위대한 선수들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또. 그 팀으로 네. 싹 몰아놨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챔피언스 독재자가. 리그 나가도 뭐 그러니까 질 4강 수가 없는 준우승 막 팀이에요. 이런 거 하던 멤버들이에요. 그 자국 몰아놔서. 리그에서. 예, 예. 그 어쨌든 스테아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1-92 시즌에 또 위대한 팀이 있습니다. AC 밀란. 91-92 시즌이면은요 당대 세리에아는 정말 슈퍼스타들과 슈퍼 강팀들의 각축전이 일어나던 때였거든요. 그때 밀란이 91-92 시즌에 22승 12무 74골 넣고 21골 실점하면서 이때 이제 전설적인 무패 우승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팀은 94-95 시즌의 아약스. 이 아약스는 놀라지 마세요. 네덜란드 리그 무패 우승 뭐 대단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90년 되면은 지금의 네덜란드 리그보다는 위상이 더 네. 높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만 무패 우승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앤드 챔피언스 리그까지 무패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자국 리그 앤드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무패로 더블을 했어요. 진짜 강한 네, 거예요. 이게 루이 반할의 또 전설적인 그 젊은 선수들이 있던 아약스고요. 그리고 약간 또 작은 리그들이기는 합니다만 2011년에 포르투가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있을 때 27승 3무 굉장히 좋은 승률로 포르투갈에서 무패 우승했었고 포르투는 한 번 더 했습니다. 2012-13 시즌 요때는 이제 감독이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인데 요때 24승 6무로 또 무패 우승했어요. 근자에 이르러서 두 번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안토니오 콘테 감독 그 실점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죠. 콘테 감독의 유벤투스가 2011-12 시즌에 23승 15무로 또 무패 우승했는데 이 무패 우승은 그 전 시즌까지 유벤투스가 리그 순위가 7위였습니다. 그러던 팀을 콘테 감독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른바 레바민 아틀레티코 유벤투스 이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요때 무패 우승이 또 있고요. 그리고 2016-17 시즌에 브랜든 로저스 감독의 셀틱이 34승 4무로 또 무패 우승했어요.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무패 우승은 승률이 많이 좀 높죠. 왜냐하면 거기는 또 그만큼 이제 경쟁 세력이 좀 적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아스날의 무패 우승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도 놓치고 정말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팀 상대로 놓치고 FA컵도 놓치지 말아야 될 팀 상대로 놓쳤어요. 그게 그 상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무패 우승 빛 좋은 개살구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두 이 분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 짧게 해주세요. 이거요? 자, 아이 당연히 무패 우승이지.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아까 여기 지금 그 우리 제작진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길 가다가 진짜 물어보세요. 무패 우승하고 싶니? 최소 실점하고 싶니? 다 무패 네. 무패 우승만큼 화려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당연히 무패 네. 우승이지. 이게 첼시가 훨씬 당시의 팀으로서는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첼시가 더 강해요. 누가 더 세냐 지금 이거잖아. 네. 누가 더 위대한가? 아니, 위대하다 위대한가. 최소 실점 이 기록도 대단하지만 사실 무패 우승하고 팬들이 아스날을 공격하는 팬들이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스날이 초반부였나 처음에 이제 무승부할 때 거의 지는 경기 오심 때문에 무승부를 했거든. 피레스가 완전 다이빙을 했는데 오심인데 그거를 PK를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보세요. 프리미어 리그 역사를 통틀어 심판에게 가장 도움을 못 받은 팀이 하나 있다면 그게 어쨌든 아스날이야. 그 시즌을 얘기하는 진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스날이요. 첼시는. 여태까지 역사에서 진짜 심판 피해를 알았어요. 많이 봤습니다. 아니, 이거는 경기적인- 심판 가지고 맨유나 첼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알았어요. 거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알았어. 투링 그러면- 공로할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럼 다른 얘기 할게요. 그래서 그냥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첼시는 일단 수비적인 밸런스 아주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득점 패턴이 당시에 뭐 램파드, 구두연센, 드록바, 뭐 조콜, 로베 있는 선수들이 골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골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스날은 전체적인 경기 패턴이 약간 앙리한테 몰아주는 공격이었거든.
그 최종 마무리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바르셀로나는 메시한테 안 몰아줍니까? 아이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어쨌든 마무리를 질 때 당시에 레알은 호날두한테 골 안 몰아줍니까? 그래서 당연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팀적으로 그 당시에 멤버들끼리 베스트 물론 조코들도 앙리를 못 가진 팀에 한이에요. 한일 뿐이고 저거는 붙여놓으면은 무리뉴는 당시에 아마 앙리 봉쇄 작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여러분들 카메라를 안 그랬을 거다. 보이시잖아요. 두 분의 몸이 아스널 첼시로 바뀌는 순간 카메라에 쭉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유 길을 가다 물어봐요. 당연히 무패 우승이지. 아니 이번에 난리 리버풀 났네. 팬들이 그 왓포드전 지고 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 그게 우승은 뭐 리버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무패 우승을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거예요. 알겠어. 이거 뭐 최소 실점 주제 누가 그거 정했어요, 중요하지 대체? 않아요. 그 우승하면 되는 거지. 뭘 최소 실점은 뭐하러 해.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저 게임으로 피파 온라인으로 게임으로 한번 이렇게 딱 맞춰서 첼시 요 멤버로? 아니, 체유부터 해서 초절정기로. 그러니까 초절정기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요. 번외편에 하나 나왔네요. 뭐가요? 요 멤버로 한번 피파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안을 그래서 냈는데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콜로투레, 숄 캠벨, 로렌. 쇼울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소울. 알았어요. 숄 캠벨. 이름을 로렌. 봐. 이름도 발음을 저 내가 EPL 그랬잖아. 중계하신다는 여기 분이 쇼울 알아요. 캠벨이 뭡니까? 알아요. 소울. 소울이지. 예. SOL이야. 세상에. 그래, 알아요. SOL.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진짜 다음부터 이렇게 좀 첼시, 아스날 이런 거는 좀 이거는 뺍시다. 진짜 안 돼요. 큰일 날 것 같아. 거의. 이런 거면은 누가 주제 정했어요, 대체? 1부에서 조소연 선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오늘 2부 마무리는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다음 회차에도 또 새로운 게스트가 옵니다. 누가 오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저 싸우러 가야 되거든요. 자,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할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